2023 스마트 엑스포 건설 현장 안전관리 우수 사례 발표회.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 안전평가실의 박대규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각 기관의 건설 현장 안전관리 담당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기관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을 위해서 구조물의 착공부터 유지관리, 해체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는 안전업계의 유명한 슬로건을 다들 아실 텐데요.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를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공사, 울산항만공사에서 와주셨습니다. 업무에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자로 참석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안전관리 담당자분들께서 각자의 소속기관에 적용하시면 대한민국 건설 현장 안전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 시간은 기간별로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총 행사 마감 시간은 11시 반 정도로 예상되니까 꼭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첫 번째 순서로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를 맡고 있는 김도희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수 사례 발표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기관 건설 현장 안전 관리는 우리 공공기관 평가실에서 등급제에도 포함이 되지만 이제 건설안전본부 쪽에서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는 또 발주처 평가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이런 우수 사례가 상당히 건설 현장 안전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울산항만공사의 사례는 우리도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일부 현장과 관리를 하는데 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그런 도움을 또 이렇게 받고 있고요. 도로공사 우수 사례 그리고 수자원공사 우수 사례 또한 각 기관이 그런 안전관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 실장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좀 이렇게 우수 사례 발표 전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각 기관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발표하고 있으니 그걸 잘 들으시고 보고 현업에 적용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도로공사 편기현 차장님께서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자체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로공사 편기현 차장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 안전신호등 운영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한국도로공사 주요 현황, 그리고 작년도의 안전신호등 시범 운영, 그리고 올해 자체 운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조직은 크게 안전총괄부서랑 그리고 소관사업부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는 저희 안전혁신처가 2020년도에 만들어졌고, 현재는 보시면 빔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기술 부사장 직속으로 해서 4개 팀,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사업부서는 본사의 각 사업 주간 부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지역본부와 지사, 건설사업단에 총 1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안전예산은 총 1조 7천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업장 및 안전관리 여건입니다. 저희 고속도로 작업장에는 직원을 포함해서 도급사, 자회사 등 총 42,000명의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 이제 절반 이상이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에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건설 사업 쪽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 건수는 총 111건입니다. 공사비가 대부분 2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정관리자, 그 이상의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실 수 있는 메이저 건설사들이 그 도급자로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전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공사가 지금 고속도로 연장 총 4,800km를 직접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작업장이 많습니다. 그 1,600개 정도 되고 대부분 50억 미만의 소규모 작업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건설 현장에 비해서는 안전관리자도 좀 부족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길을 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다 보면 고속으로 운행하는 차들 바로 옆에 뭐 한 2-3cm 이격해서 라바콘 세워놓고 협소한 공간에서 좀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체계입니다. 뭐 대부분 기관들이 비슷하실 겁니다. 그 CEO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받으시고 안전경영 책임 계획을 이사회 승인 받고 그 이듬해 이제 실적을 공시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코샤의 인증을 받아서 공신력도 높이고, 그리고 안전 규정이나 매뉴얼도 이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첩법상의 의무 사항들도 충실하게 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 도로공사만의 안전 브랜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표준 안전 지사라고 있습니다. 지사가 사실은 제설 작업도 하고 교통 차단도 하고 여러 가지 많고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안전 교육을 해도 사실은 이 항상 실무자들이 숙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범 답안 같은 사례를 만들어서 샘플 사업장을 하나 각 지역본부당 1개 지사씩을 만들어서 그 1개 지사를 가지고 지역본부 전체 지사가 이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같은 경우에는 3스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선 지도하고 후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연초에 실무자들 교육을 하고 중간 정도 해가지고 현장 지도를 충분히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나가서 불시 점검하고 필요하면 벌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안전신호등 사업은 현재 그 2000년도 사업으로 이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사고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이사이렌이라는 안전사고 경보 체계를 구축해서 온오프라인 상으로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 가면 시험실이 있습니다. 이제 시험사들이 이제 근무하시고 거기서 이제 품질 관리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부터는 안전관리실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산안법도 지키고 그리고 건진법도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안전 담당자들을 추가로 배치해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러닝이 이제 도로공사에서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편안하게 접근하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떨어짐, 그 맞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체험형 안전 트레이닝 센터를 그 중부권 그리고 그 영남권에 각각 1개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 그 메이저 건설사들하고도 MOU를 맺어가지고 서로 안전교육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을 토대로 2022년도에는 조금 성과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21년도에 9명에서 22년도에 이제 3분으로 이제 좀 급감했고요. 그리고 사망 만인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처럼 공공기관 평균을 계속 상회했었는데 22년도에 이제 그 모처럼 만에 그 평균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좀 그 다이내믹한 변화가 있었던 게 2022년도 그 안전신호등이 들어온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년도 안전신호등 시범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최초에 도입을 하고 22년도에는 시범 운영하는 기간을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재부 주관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년도, 그러니까 신호등이 도입되기 전에도 그 많은 공공기관, 한 100여 개의 공공기관들 중에 70% 이상이 안전관리 등급제 3등급 이상, 보통 이상이 되셨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이나 예산 같은 안전 역량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공발주 현장의 사망사고는 계속해서 40명 정도 꾸준히 이어져 왔고, 건설업 내에서도 그 비중이 8%를 이제 지속적으로 상회하다 보니까 현장단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어떤 제도의 개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을 토대로 해서 여러 공공기관들하고 기재부가 타진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그 최고 경영자의 어떤 의지, 그리고 기관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수용도,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이게 정말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1년도 연말에 도로공사가 그 시험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기재부에서 사업 계획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듬해인 22년 2월 달에 고속도로 현장 2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해봅니다. 별 무리가 없어서 같은 해 4월 달에 그 3개 기관, 저희와 국토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이 MOU를 체결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안전신호등이 가동됩니다. 그래서 안전신호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지도상에 있는 것들이 이제 건설 현장입니다. 건설 현장을 노선별로 공구별로 분할을 합니다. 그러면 각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실제로 그 신호등의 색상,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직관적인 형태로 이 전자상황판에 표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자상황판을 발주처, 시공사 그리고 현장과 본사에서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어떤 점검을 받았을 때 우리 현장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불빛이 뜨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게끔 만드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운영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과 끝을 기재부에서 계속 주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지법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 나오시면 목적물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은 산업법에 근거해서 근로자의 안전점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도로공사가 받아서 이렇게 신호등 색상을 표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도 이게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는 그렇게 받아서 이제 상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이제 현장 평가, 등급 표출, 사후 관리, 안전 수준이 항상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1단계 현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상 현장은 건설 현장입니다. 그리고 공정률이 15% 이상인 현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 초기다 보니까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메이저 시공사들이 있는 대규모 건설 현장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 초기에는 대부분 보시면 이제 기설 건물 지으시고 그리고 인허가 받으시고 용지 부상하시다 보니까 현장 세팅 위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 공정률 이상 진척된 현장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이 선정이 되면 해당 현장에는 그 국토안전관리원과 산업안전공단의 해당 지사에서 격월로 한 번씩 나오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검을 받는 피검 현장에서는 매월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점검을 하시는 방식은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합니다. 크게 이제 토공, 배수공, 교량, 터널, 포장, 기타공 6개의 대공종으로 나누고 그걸 실제 세부 작업 단위로 체크리스트 항목들을 분할하면 약 100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 항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검 당일에는 그 체크리스트를 들고 와서 해당 작업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점검을 했을 때 이 전체 적정률에 따라서 안전신호등 색상이 표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날 점검 항목이 100개였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적정 항목이 90개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녹색 정상등도 표출이 되고요. 70개 이상이다 하면 이제 노란색 주의 등급, 70개가 안 되면
빨간색 경계 등급으로 표출이 돼서 아까 보신 그 상황판에 최종 그 결과가 뜨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 관리를 할 때는 차등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 정상 등급으로 표출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지적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빨간색 경계 등급이 떴다. 이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도로공사 본사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이 됐는데도 조치가 좀 미진하거나 아니면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선 작업이다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 위험 요인이 좀 내포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양대 안전 전문 기관에서 나와서 다시 점검을 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년 한 해 그 3월부터 12월까지 총 84개 현장을 750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양대 기관에서는 각각 그 한 개 현장에 그 5번씩을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1회에서 5회차로 이제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 녹색 등급 비중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 수준이 그 현장의 안전 수준이 향상됐다라는 거고요. 안전 신호등의 장점이 이런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0년 연말에는 사망사고는 67% 감소했고, 그리고 부상사고는 19%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성과가 온전히 안전신호등만의 성과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 저희 도로공사 감독원분들한테 이제 그 설문을 해봤더니 어쨌든 간에 이 체크리스트를 써서 표준화된 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항상 이 실시간으로 이 점검 결과를 공유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건설 참여자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준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인정받아서 2022년도 연말에 기재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한국도로공사는 2등급 최고 등급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전신호등은 이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고요.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제 확대 접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예, 올해 이제 안전신호등 자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기존에 이제 양대 안전전문기관에서 오셔가지고 점검을 해주시던 부분을 올해부터는 저희 현장의 시행부서, 건설사업단의 도로공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결과도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자체적으로 했을 때 시행령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안전신호등 결과를 시공사의 PQ에 연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자체 점검으로 전환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서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어쨌든 양대 안전 전문기관의 점검은 반기별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그 민간 안전 진단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외부 점검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빨간색 그 경계 등급의 기준이었던 그 적정률 기준을 70%에서 75%로 조금 더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점검표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각각 그 안전보건공단과 국토안전관련해서 이제 각자 점검표를 들고 나오셨는데 요거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통합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실무자들 의견 많이 듣고 해서 불필요한 항목들은 과감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좀 간소화시켜줬고 반대로 실제로 이 중요한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그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안전사고가 났던 거와 관련이 있는 항목들은 기존의 가중치를 1점에서 2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올 4월 달에 방침을 수립했고요. 현재까지 83개 현장 560회가량 점검을 해서 현재 모두 정상 등급 표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는 2년 차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연구원하고 같이 정량적인 분석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호등 평가 결과랑 사고 발생 이걸 통계를 좀 분석해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체크리스트상의 개선할 부분을 발굴해서 그 향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작이 미숙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운영 결과는 그 안전신호등이 이제 도입되기 전에 21년도에는 재해율이 0.24%였고 그 뒤에 이제 안전신호등이 들어오고 나서는 재해율은 0.2%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신호등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정상등급 표출 비율이 한 16%가량 상향이 됐습니다. 이런 상향이 어떤 자체 운영 전환에 의해서 빚어지는 문제가 아닐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내부 점검과 외부 점검 각각 그 점수를 분석해 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2년차 신호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100% 저희 도로공사가 직접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어떤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정량적 분석, 정성적 분석 모두 다 해가지고 어떤 안전신호등 현장에서 왜 사고가 나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잘 짜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크게 달라지는 게 내년부터는 이제 50원 미만 소규모 유지관리 현장에도 안전신호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단기간 공사고 협소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정한 대상 현장을 선정하고 그 점검 빈도나 체크리스트를 잘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 그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전신호등 사실은 발표를 보면서 가장 크게 왔던 게 직관적으로 사실은 모니터링이 가능한 사실은 부분 하나가 사실은 인상이 깊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은 목적이 아마 어차피 사망 사고 사실은 기울는 부분들이라서 그런 사실 성과가 확실하게 눈에 보여서 일단은 좋은 사실은 아마 그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좀 질문이 좀 생기는데. 일단 아까 대상 사실을 선정하실 때 그 공격률 15%로 사실은 이상을 잡으셨는데 제가 사실 알기로도 일단 이게 사실 초반에 이제 가설공사, 토공사부터 해서 사고들이 좀 많이 빈발해 나는 부분 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중간 프로세스보다는 이제 마지막에 마감 사실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5% 사실 이상을 선정했던 약간 그런 기준에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해지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아마 워낙 하시는 많은 사업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그 공사 특성상 사실은 아마 다양하게 아마 진행되다 보니까 이 체크리스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그걸 이제 간소화하셔가지고 하셨다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15% 공정률 기준을 잡은 거는 이제 완전 초기였기 때문에 사실 정량적인 분석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일단 이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했던 거고 그 부분은 데이터가 쌓이면서 초기 현장에도 계속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90% 이상 진행이 된 주공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받으시는 현장에서 사실은 좀 볼멘 소리들을 하십니다. 우리 오셔도 사실은 크게 안전에 대해서 지적할 만한 거리가 없다라고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또 90% 이상 현장에 안전신호등 등급이 굳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안전신호등 체크리스트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그 국토안전관리원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 각각 체크리스트 항목을 합치면 1,2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일단 줄였고, 그리고 이제 일부 그 너무 품질적인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순수 품질에 대한 것들은 좀 줄였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빠지게 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 말고 또 뺀과 동시에 이제 위험성 평가 같은 부분들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안전신호등 운영하는 부서의 실장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도로공사가 작년부터 이렇게 내재화하고 당시 사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면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사망자도 9명에서 3명으로 3분의 2가 주는 성과를 가져왔었고, 아까 저희가 이제 5번 점검을 하면서 녹색의 비중이 1회차에는 뭐 한 60%대 정도 했던 거가 5회차에는 90% 정도대로 저렇게 올라갔던, 이제 저기 붉은 색깔 있는 게 저희 기관이 했던 건데 53%에서 97%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던 한 현장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두세 달 뒤에 점검하고 할 텐데 그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적받으면 아까 발표자도 말씀했다시피 빨간불이 아닌 거는 자체 점검을 하면 녹색불로 바꿔주거든요. 지적받으면 바로 조치해서 녹색불인데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적에 대한 임시 방편으로 해결을 했던 거지,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는 관리를 평상시에 이렇게 좀 소홀히 했었던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제 평가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금 이제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데, 도로공사는 이것을 모든 공사에 또는 이제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시공사 선정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발주 기관에서도 이런 벤치마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올해 이제 자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의 발주 현장에 대해서 이제 관리원 자체 신호등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도움이 필요한 데들은 저희들이 같이 안내를, 도로공사도 이렇게 지금 사후관리 단계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자체 하려고 하고 계셔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첫 번째 발표해 주신 한국도로공사 편기현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전신호등의 사고 사망 저감 효과와 그 상세한 운영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수자공사 구민철 차장님께서 K-워터 건설안전 우수 사례 및 건설안전센터 도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안전혁신실 구민철 차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잘한다고 이렇게 좀 소개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에도 나름대로 이제 좀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저희 회사 이제 건설안전관리 우수 사례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최근 들어서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건설안전센터 도입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저희 회사 기관 소개, 그 다음에 안전관리 현황, 마지막으로 건설안전센터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55년이 됐고요. 저희 2013년도부터 안전 관련돼서 이제 재난안전실을 신설을 해서 20년도에 안전혁신실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그 안전혁신실 내에 4개 부, 그다음에 각 지역 본부별로 저희가 이제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를 신설했습니다. 5개 본부에 이제 안전지원부를 설립을 해서 그 지역별로도 안전관리에 이제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K-워터 사업 영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K-워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국내 물관리 1위 기업으로서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사업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물 관련 대사는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무술한 도시,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까지 다양한 사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북으로는 한탄강댐부터 남으로는 제주도까지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역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희 회사에서 좀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희 회사는 핵심 가치로 지난달까지 포용 안전 신뢰 도전이라는 4개의 이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난달에 이제 이게 바뀌긴 했습니다. 하지만 4개의 핵심 가치 중에 안 바뀐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바뀌지 않은 핵심 가치가 안전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물재해 예방, 산업재해, 그다음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그 모든 경영 활동에 그 내재화하는 특히 사회 안전망이 되겠다는 다짐하에서 이 그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보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안전관리 조직 인력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사 안전관리 총괄하는 본사의 전담 조직인 안전혁신실이 1개실이 있고요. 그 안에 4개 부 31명이 좀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야로는 그 안전계획부, 재난시설안전부, 건설안전부, 산업안전부 이게 4개 부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 안전 전담 인력은 177명으로 매년 이제 좀 증가를 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도 대비해서 22명을 더 늘렸고 외부 안전 전문 인력을 5명 신규로 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안전 예산은 이제 8천억 원 수준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안전관리 체계가 각 유역본부별로도 저희가 안전 그 부서들을 좀 나눴습니다. 이제 유역본부 안에 보시면 이제 안전 전담 조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3월부터 안전 전담 조직, 안전 지원부를 이제 신설을 해서 각 지역별로 안전 관리를 또 책임질 수 있도록 또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CEO 밑에 CSO 안전혁신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적으로 정한 이상으로 저희는 모든 그 사업장에 산업안전 담당자를 이제 한 명씩 별도로 지정을 하고, 특히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력도 있지만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이제 그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역할을 좀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산업안전 담당자로 지정이 된 현장 부서 직원들은 인사 가점이나 이런 또 기간에 따라서 인사 가점을 이제 더 부여하는 이렇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그 안전관리 대상 사업과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의 사업하는 분야가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전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게 대다수를 이루고 1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제 상수도 공사를 많이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상수 관로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 그 지자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이 지방 상수도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체 예산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예산과 국고를 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화 사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소규모 건설 현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관리 포인트가 훨씬 더 이제 많아진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댐, 단지, 에너지, 도급 사업 등 복잡한 이제 사업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관로, 수중 공사, 밀폐 공간, 유해 화학 물질 등 유해 위험 요인이 좀 다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그 수도 공사를 하기 위한 관로 공사, 그 다음에 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한 이 복잡 구조물 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저희 그 NH 공사처럼 단지 사업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수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플랜트 공사, 수력 발전소 공사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워터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좀 내세우고 싶은 베스트 프랙티스 2가지와 그 다음에 활동 사례 4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로는 사업장 1일 작업 안내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안전정보 안내 메일링 서비스가 있고요. 요거 관련돼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사례로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는 저희가 그
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코샤 MS 인증을 작년부터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설업은 이제 코샤 MS, 그다음에 사업장은 ISO 인증을 받아서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체계 강화, 그리고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연말에는 이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업중지 요청제와 그다음에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 및 산업안전 우수 활동을 살펴보면 사업장별로 그 위험성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 저희 회사만의 또 그 위험 요소가 있을 거고 어떤 관리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위험 요인들을 이제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매뉴얼화 시킨 바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이제 안전 지원 활동, 그다음에 그 사업장 스마트 위험 관리 시스템, 건설 안전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안전문화 파시티브 인센티브 분야에서는 저희가 근로자 포상이라든지 인사우대, 특히나 그 자체 직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현장 근로자까지 저희가 이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하고 있고요. 안전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인사 가점까지 부여를 해서 승진이나 이러한 그 기회를 부여를 해서 더 이제 안전 활동을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 활동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재난안전 분야 3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대국민 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1일 작업 알림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안전 활동들은 사실 담당하는 직원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담당을 하지 않는 직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장님이나 위로 올라가실수록 오늘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사실 매일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사내 시스템인데 해당 지역의 부서장님께서 부서장들이 이 오아시스라는 그 사내 시스템에 접속을 하면 팝업창으로 1일 작업 현황이 뜹니다. 거기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사업장 내에서 어떤 위험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인하지 않고서는 부서장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도록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금강보 관리단에 이제 작업이 있다고 하면 일반 작업과 이제 위험 작업을 좀 구분해서 여기서 이제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표시된 거는 앞서 이제 도로공사에서 말한 그런 이제 사실 안전 신호등대와는 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좀 형태는 다른 게, 저희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는 법에서 규정한 밀폐 공간이라든지 중량물이라든지 위험도가 높은 이제 작업에 대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일상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녹색으로 표시되게끔 해서 부서장이 한눈에 어떤 위험 작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서장이 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험 작업이 있으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서는 그날의 일을 시작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서장이 이제 책임하에 이 안전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정보 안내 메일링 서비스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중처법이 나오고 나서 안전 관련돼서 산안법도 있고 건진법도 있고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법적 의무사항들이 이제 많이 생겼는데, 현장의 신입 사원들이나 이제 연차가 얼마 안 된 직원들은 대부분 다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떠한 업무들을 해야 되는지 현장 직원들은 모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때가 되면 이제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시기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점검할 시기가 도래했다, 그 다음에 어떤 필수적인 사항들이 이제 할 시기가 됐을 때 담당자한테 자동으로 이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시를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현장에 있는 건설 감독들이 해야 될 업무들을 메일로 이제 전사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제 건설 감독 업무를 하면서 놓친 게 있는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감독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보건 경영 체계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코시아 MS 인증 전환 심사를 완료를 했고 매년 이제 사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현장 부소장님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했고요. 법적 기준은 100일 이상인데 저희는 이제 안전 분야에서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강화해서 저희가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그 안전보건관리자를 외부 전문가로 위탁을 하고 있고 전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으로 이제 그 인정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이제 그 79개소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올해는 이제 전체 사업장인 94개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을 받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버터 안전 신문고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그 건설 인부까지 저희가 이제 그 안전 관련된 의견을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 및 산업안전 우수 활동입니다. 저희가 그 위험성 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각 공정별로 저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분류를 하고 그 작업들에 해당하는 위험성들을 이제 도출해서 위험성 평가 표준 모델을 좀 개발을 해서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시스템화 시켜서 그 담당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현장의 감독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시공사가 그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어떤 위험 항목들을 이제 그 넣어야 되고 이제 빼야 되는지 그 시스템화 시켜서 위험성 평가가 이제 위험 요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 시스템화 시켜놨고요. 그다음에 그 자회사 안전 인증도 이제 좀 지원을 하고 있고 소규모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스마트 건설 안전센터 도입 강화 방안 시행인데요. 요건 다음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활동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전사 안전문화 활동 11대 세부 실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세이프티 룰이라든지 안전의식 행사 연말 되면 저희가 안전문화제를 시행을 합니다. 10월경에 이제 안전문화제를 해서 이제 경진대회도 하고요. 이제 포상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외부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험성 평가 강화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이제 그 건설 현장의 위험성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합해서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의 플랜을 세워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주 사이클로 저희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작업 계획서, 작업 허가제 그리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 결과 보고까지 한 사이클로 PDCA 사이클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관련된 교육들을 현장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특히나 TBM 때 감독원들이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이클이 이제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대형 현장에서는 이 위험성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아직 그 시공사까지 교육이 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소규모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고 교육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그 정부 제도상 안전전담에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옛날에 말로 그 감리 배치를 이제 확대하라고 이제 지금 가이드가 나왔는데 사실 그 감리의 배치는 그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캐워터는 일단 최대한 그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건설사업관리 용역 대상 사업은 무조건 안전전담 감리를 1인 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시행 예정이고 그리고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설계 변경이나 이제 예산 반영을 해서 안전전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감독 대상이라도 50억 이상 건설공사는 현장 감독원 중에 한 명을 이제 안전전담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만 감독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사실 그 인력의 이제 한계 때문에 저희 품질과 이제 안전을 병행한다든지 공정과 경영한다든지 사실 안전은 이제 전담이라기보다는 겸직하는 그 업무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향후에는 그리고 지금
이 제도가 나오고 이후에는 저희가 안전 분야는 전담할 수 있도록 좀 인력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조기에 저희는 확대를 했습니다. 법상으로 이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022년도부터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을 50억 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미 이제 다 적용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도급사 안전관리자 선임도 저희가 이제 놓치지 않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포상 및 처벌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그 1명에서 3명 사이에 그 우수 근로자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약 10만 원 상당의 이제 포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 점검이나 이런 거 나갔을 때 필수 안전 수칙을 미준수한 그 근로자나 아니면 현장에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퇴출하는 이런 좀 강력한 좀 제재 조치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워터 자체 이제 도로공사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도로공사에서는 이거 이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 회사는 도로공사가 굉장히 낯선 분야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도 쪽 이제 쪽만 하다 보니까 도로공사는 조금 이제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특히나 저희는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큰 공사보다는 작은 이제 도로에서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로에서 이제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K워터 나름대로의 또 도로공사 이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강화되면서 현장 안전관리자들은 너무 많은 업무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적 의무를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고 몰라서 어기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러한 법적 의무 사항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시스템화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까지 이제 이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안전관리 담당자나 이제 건설 감독들은 건설 단계별로 이제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자기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 일목요연하게 이제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여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스템화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안전센터 도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이제 건설안전센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우문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문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경북 청도에 있는 우문댐에 저희가 취스탑을 신설하고 비상 방류 터널을 이제 신설을 해서 유사시에 홍수기에 이제 극한 강우에도 대비를 하고 댐 홍수 조절에 이제 좀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진성 향상을 위해서 비상 방류 터널 신설, 그다음에 취스탑 신규 설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취스탑 보강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중공사, 그다음에 밀폐공간 이런 취약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건설안전센터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 방류 터널을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또 밀폐 공간 작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취스탑 공사를 하게 되면 대형 크레인이라든지 대형 장비, 그 다음에 특히 수중 작업. 저희가 이제 댐 수심이 보통 한 30m가 되거든요. 그리고 사면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심이 30m고 또 사면으로는 가파른 또 경사가 산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작업을 하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들을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센터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현장은 현장 사무실과 그다음에 감독 사무실이 공간적으로 이견돼 있고, 육안 점검 상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 이동 시간은 약 2시간 가량 되는데 이제 그 관리단에서 현장 사이트로 이동하고 그다음 거기서 휴스탑까지 가려면 또 바지선을 타고 이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터널로 가려면 터널 내부로 진입을 해서 이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 시간에 이제 한 2시간 가량 이제 그 이동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수준 작업의 특성상 잠수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슈스탑, 높은 사면, 깊은 수중, 작업대 하부 이런 그 요소들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나 긴급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장 컨트롤 타워도 부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방지하고자 현장을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약 그 현장에서 한 60m 이제 높은 위치에 저희 건설안전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건설안전센터를 구축할 때에 이제 주안점으로 뒀던 것은 스마트 안전, 점검, 계도, 그 다음에 안전교육, 기술 지원 개발입니다. 스마트 안전은 저희가 수중 작업도 있다 보니까 수중 드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적인 드론, 그 다음에 밀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각종 센서들, 이런 현재 개발된 스마트 장비들을 가운데 있는 게 건설안전센터고요. 여기가 이제 신설 시스탑 건설 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안전센터를 도입을 하고 상시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해서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을 극대화를 했고요. 저희가 그 감독원들이 이 건설안전센터에 출근하자마자 건설안전센터에 상주를 합니다. 상주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 고화질 CCTV를 통해서 안전 관련된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송을 해서 계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는 최대한 CCTV를 많이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 건설안전센터를 도입을 하고 나서 가시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CCTV를 활용해서 위반 사항을 계도한 사례들을 보면 안전거리 미체결, 장비 하차 불량, 구명조끼 미착용, 환풍시설 미가동 이런 위반 사항들을 즉각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이 센터를 설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실적 관리를 했습니다. 실적 관리를 해서 저희가 계도한 실적을 이제 계속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이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이제 그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근로자 안전 그 향상을 위해서 구역을 다 나눠서 이제 위험한 지역과 작업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통로들을 다 지금 페인트로 다 칠해가지고 이제 위험한 지역에 접근하면 저희가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건설안전센터는 지속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이제 그 내부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500억 이상 건설공사는 신규 공사는 무조건 이 그 건설안전센터를 구축을 하게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500억 이상 건설공사가 아니더라도 그 금액별로 저희가 그 필수적으로 그 적용을 해야 되는 안전장비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CTV나 그 다음에 개인 스마트 안전 장비라든지 뭐 장비 위험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00억 이상이 안 되더라도 의무적으로 저희 건설공사는 도입을 하게 지금 이제 제도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도 설계 변경이나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서 신규로 지금 계속해서 건설안전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와 그 MTB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인데 저희가 이제 이 공사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고가구가 이제 그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건설안전센터를 이미 구축을 한 바 해놨고요. 특히나 이 그 건설안전센터를 구축을 할 때 그 건설공사의 특성에 맞게끔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을 했고요. 특히나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한 구조물이 많다 보니까 BIM을 또 적용을 했고 풍향, 풍속계, 미세먼지, 소음 등 이제 그 계측기를 많이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여기도 상주를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충남 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또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좀 특수한 게 저희가
관로공사, 장거리에 걸친 관로공사와 그 다음에 정수장공사, 복합 구조물 공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공사다 보니까 이 또 건설안전센터의 도입 필요성이 좀 있어서 기존에 있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가 건설안전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거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동형 CCTV라든지 건설 장비 접근 방지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좀 강화를 해서 많은 수의 이제 이동형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구축을 한 바 있고, 정수장 공사에서는 복합 구조물 공사이다 보니까 BIM이라든지 최근 개발된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좀 구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운문댐에 이제 최초로 저희가 건설안전센터를 도입을 했는데 물론 직접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CCTV를 보고 이제 계도를 하고 안전 수칙을 이제 준수하게끔 만든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도 효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주변에 있는 사업장이나 아니면 어떤 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많이 찾아오고 모범 현장으로 또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이 견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뭐 이렇게 매년 오다 보니까 안전 수칙은 준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감독원들과 근로자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고 이 건설안전센터는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면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 말씀 잘 들었고요. 앞전에 이제 우수 사례 중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중에서 연구 퇴출 부분이 있던데, 첫 번째로 일단 연구 퇴출이라는 부분이 안전관리 계약 특수 조건이나 그 공사 자체 내부 규정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 퇴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연구 퇴출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블랙리스트나 이렇게 돼서 민원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이드는 연구 퇴출이라고 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례는 있지는 않고요. 계도 조치 수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연구 퇴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안전 관련돼서는 양보가 없다는 것을 조금 확실히 주지시키기 위해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필수적인 사항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위반하면 무조건 퇴출이다라고 이제 조금 주지시키고 있는 차원에서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규정이나 이런 거에는 따로 그 문구가 없는 건가요? 네네, 따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워터 건설안전 우수 사례를 소개해 주신 구민철 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유철 과장님께서 근로자 뇌파 분석을 활용한 안녕하십니까. 이제 건설 현장 생체 정보를 이제 활용한 이제 근로자 이제 안전관리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울산항만공사의 차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23년 스마트 건설 엑스포에서 이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서 이제 발표하는 사례는 이제 건설 안전 분야에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일반 현황으로 발표 순서는 일반 현황, 저희 우수 사례,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이제 발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일반 현황으로 이제 울산항만공사의 이제 소개입니다. 이제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도에 설립되어서 이제 울산항의 이제 건설, 관리, 이제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1일부로 이제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이제 기타 공공기관으로 기관 유형이 좀 변경되었고요. 연역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본부 5개의 실, 이제 6개의 부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제 정원은 아마 공공기관 중에서 아마 제일 작은 편에 속하는 121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최우선 경영을 위해 사장 직속으로 이제 안전환경실을 두고 있고, 이제 건설실은 이제 11명의 이제 팀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울산항의 이제 주요 이제 현황입니다. 울산항은 이제 국내 최대 산업 지원 항만이고, 이제 국내 액체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국내 액체 화물의 약 33.8%를 처리하는 3대 오일허브 항만이며 세계 4위의 액체 화물 취급 항만입니다. 울산항의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암벽 길이가 총 2668m이고 이제 116척의 선박이 동시에 접안 가능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수 사례인 이제 근로자 생체 정보를 활용한 이제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사례에 대해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항 건설 현장의 이제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울산항의 이제 건설 현장은 이제 항만이라는 이제 특수성에서부터 좀 시작을 합니다. 이제 항만은 이제 국가의 관문이고 또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사람이나 근로자의 이제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한 출입 시에 이제 보안 절차나 신원 확인, 이제 차량 검문 등이 이루어지고, 이는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제 구조기관도 동일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제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혹시 항만 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보안 절차들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고, 이는 이제 곧 환자의 골든타임을 이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는 이제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먼저 좀 주지를 하시고, 첫 번째 이제 현장을 이제 보시면 신항 개발 현장입니다. 이제 개발 현장은 이제 바다를 이제 거대한 이제 케이슨이나 이런 거대 구조물로 막고 흙과 돌을 이용해서 매립을 하는 공종이 주를 이루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사용 이제 부선이라든지 이제 선박을 이용해서 사석 거치, 이제 투하, 매립 등의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이제 신항 개발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이제 바닷물의 노출이 굉장히 많고, 이제 해상 낙하 등과 같은 위험이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로자의 좀 실시간적인 안전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 현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제 보수 보강 현장입니다. 아까 2만 m 정도 되는 이제 시설물에 대한 이제 보수 현장인데요. 이제 보수 현장은 이제 기구축된 이제 항만 시설물을 이제 보수하는 현장으로, 울산항은 이제 액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이제 울산항의 이제 특성상 이제 장교식 형태의 부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교식 부두라는 거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관 등으로 이루어진 파일을 단단한 지방까지 받고 그 상부에 이제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교량 바닥판을 올리는 구조물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교식 부두는 이제 통상 파일의 두부, 머리 쪽에 이제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제 상부 콘크리트의 이제 하부면, 즉 천장이죠. 이제 천장에 대해서 이제 바닷물의 이런 쇄골이라든지 이제 철근의 녹발생으로 인한 팽창, 이런 것들이 많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보수 보강 및 연처리를 하는 공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해수면과 이제 장교 시설물 사이에 이제 좁은 틈에서 허리를 좀 굽힌 상태로 작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어둡고 습한 작업 환경도 안 좋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제 하반신이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좀 깊숙이 담궈진 상태로 이제 작업을 하는 등의 이제 작업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이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의 안전 확인이 좀 필수적인 상황이고, 항만이라는 이제 좀 특성이 또 있는데, 이제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물이 이제 좀 찰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박이 이제 통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선박이 이제 지나가다 보면 항주파라든지 물결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이제 건설 현장이 좀 폐쇄적이라는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상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좀 인지를 했고 이제 해결책을 좀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든 시스템은 아니지만 이제 HHS라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보안 이제 제안한 이제 안전모를 이제 건설 현장에 시범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이제 안전모 하부에 이제 근로자의 생체 정보 측정을 위한 이제 별도의 모듈 장치와 안전모를 함께 착용을 하고 실시간 통신과 측정을 위한 핸드폰을 휴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 모듈과 핸드폰 사이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서 생체 정보를 측정을 해서 이제 중앙 서버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전송이 되게 되고요. 기존에 구축된 이제 서버 시스템에서 근로자 이제 데이터와 수신된 이제 실시간 생체 정보를 활용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이제 이상 여부를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판별된 근로자의 이상 상태에 대해서 이제 건설사업관리단 이제 옛날 말로 이제 감리단이나 이제 발주처의 이제 직원들이 관제센터 등의 이제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상 징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 처리 모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100g 정도 이하로 이제 보통 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채널 이제 뇌파라든지 이제 심박 그리고 6가지 축의 이제 가속도 센서 그리고 이제 체온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근로자들의 이제 좀 다양한 생체 정보를 조금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고요.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현장에서 이제 본 장비를 처음 도입을 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좀 민감성과 이제 안전모 이외에 조금 이제 별도로 모듈을 좀 착용해야 되는 것들에 이질감이 좀 발생을 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를 맨 처음에 공고를 하기 전에 이제 공고문상에 이제 사전 이제 본 모듈 기기에 좀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분들의 이제 좀 소정의 이제 인센티브를 좀 제공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거리낌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좀 해당 어려움을 좀 극복했던 점도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 장비의 이제 시범 도입을 통해서 이제 근로자 이제 개개인별 이제 당연히 이제 개인정보 동의서도 좀 진구를 좀 했고요. 이제 본 장치를 통해서 좀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이제 보통 뭐 고유 정보도 있고 민감 정보도 있는데 이제 이런 생체 정보들은 이제 좀 덜 민감한 이제 정보로 이제 판별이 되어서 이제 그런 점을 충분히 이제 주지를 시키고 근로자분들에게 조금 최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본 기술의 도입으로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제 뇌파나 이제 뭐 심박 센서들이 이제 통해서 근로자의 이제 넘어진 이름이나 이제 추락 여부 등을 이제 당연히 감지를 할 수 있고요. 해당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제 안전관리자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이제 체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로자의 이제 눈 깜빡임이라든지 이제 집중력이 좀 저하되거나 혹은 심박동수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금 이상 징후도 좀 같이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근로자의 이제 사전 이제 이상 여부를 이제 최대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본 기술의 도입과 관련된 이제 협업 기관들입니다. 이제 본 기술을 개발한 업체는 저희는 아니고 이제 HHS라는 이제 업체인데 이제 저희 울산항만공사에서는 HHS와 협업을 해서 울산항 건설 현장 근로자에게 시범 도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또한 울산항만공사에서는 향후 이제 건설공사 내역서 등에도 반영을 해서 이제 구매 및 확산하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밑에 보이시는 이제 연구기관과 리빙랩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용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리즘 개발이나 이제 현재 이제 측정된 생체 데이터의 이제 적합 여부를 조금 이제 검증하는 역할을 좀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제 본 기술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많은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 R&D 과제로도 선정이 됐고 이제 산자부, 해남부, 우수 사례로도 이제 선정이 된 바 있으며 이제 국제 이제 전자제품 박람회 이제 CES에서도 이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울산 항만공사에서는 현재 이제 도입 중인 이제 본 기술에 대해 이제 향후 건설공사 내역서 등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통해서 이제 울산항의 전체 건설 현장으로 확대 적용을 해서 안전사고가 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